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3.4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N이라고 불리는 딥러닝의 방법론과 그리고 Advanced GAN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코드는 다음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또 강의 소스는 자료들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지도 학습에서 이 두 가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VA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VA는 데이터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트릭을 활용을 했죠. 왜냐면 이거 자체를 계산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인터랙터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제 제너레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디코더를 붙여주고 또 최적화하는데 완벽하게 최적화할 수 없어서 최적화할 수 없는 부분은 내버려 두고 로어 바운드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한번 지난 시간 걸 복습을 해보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푸는 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VA는 어떤 경험적으로 모델을 만든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증명을 시작해서 모델을 만든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원래 그 모델의 덴시티를 정확하게 모델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 그냥 포기하고 덴시티를 정확히 모델링하는 포기하고 그냥 샘플링을 했을 때 그림이 멋있게 그럴듯하게 나오게만 만들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좀 더 프랙티컬하게. 그래서 걔는 어떤 덴시티 펑션을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뭐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대신에 게임 티어리를 이용을 하는데요. 게임 티어리를 이용하는데 어떤 투 플레이어가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디스트리뷰션을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제너레이터를 이제 학습을 하는데요. 게임 티어리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으면 서로의 디시전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결정을 하는데 A가 B의 결정을 보고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B가 A의 최적화한 결과를 보고 본인의 결정을 또 최적화하고 그러면 또 A가 B가 최적화한 디시전을 보고 자신의 디시전을 최적화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서로 핑퐁을 하는 거죠. 이게 투 플레이어 게임인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A가 이득을 얻을 수도 없고 B가 이득을 얻을 수도 없는 이퀄리브리엄, 더 이상 더 나은 디시전을 만들 수 없는 그 상태까지 이르는데 이것을 이제 게임 티어리 중에 하나의 어프로치인데요. 그걸 활용을 한 겁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뒤에서 이제 투 플레이어 게임이라고 했는데 그 투 플레이어가 누구냐? A와 B가 누구냐? 하나는 제너레이터 네트워크고 하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입니다. 제너레이터라는 건 가짜 사진을 만든 네트워크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두 가지 네트워크가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오토인코더랑 다르게 오토인코더는 이렇게 압축한 다음에 중간에 Z가 있었잖아요. VA도 그렇고 오토인코더도 그렇고 A도 그렇고 이제 걔는 여기 부분이 일단 시작이에요. 여기 부분이 시작이고 이 디코더가 이쪽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처럼. 그래서 구조가 조금 그러니까 얘를 띄어낸 거죠. 두 개를. 그래서 디코더가 제너레이터가 되는 거고 인코더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제너레이터는 Z에서 그러니까 이미 압축된 레이턴트 스페이스인 거죠. 사실. 저차원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Z가 들어가서 G 네트워크를 통과를 하면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복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짜 이미지랑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의 이미지랑 들어와서 dx라는 건 여기에는 진짜 이미지가 들어간 거고 dgz라는 건 gz는 이 만들어진 이미지죠. 가짜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아웃풋은 1이면 리얼이라고 예측을 한 거고 0이면 가짜 이미지야 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정확히 한다라면 dx는 항상 1이어야 되고 dgz는 0이라고 답해줘야 합니다. 그게 얘의 목적인 거고 근데 제너레이터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하겠어요? 제너레이터는 얘를 속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gzet을 어떻게든 1이라고 답할 수 있도록 얘를 잘 만들어 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경쟁을 할 때 오브젝티브 펑션, 로스 펑션이 아래와 같습니다. 미니맥스 프로블럼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고 동일한 v라는 함수에 대해서 한 번은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 이런 두 개의 다른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한 번은 제너레이터를 위해서, 한 번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위해서.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펑션을 한번 다시 보면 처음에는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를 푼다라고 했죠. 근데 맥시마이제이션 할 때 이 맥스 밑에 들어가 있는 게 뭐죠? 디시전 베리어블입니다. 이거를 내가 최적화를 할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V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으로. V가 지금 함수인데 그 V가 어떤 함수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제너레이터가 인풋으로 들어가는 함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지금 최적화하는 거고 G는 뭐예요? G는 최적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G는 기분입니다.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학습된 제너레이터를 그냥 갖다 쓰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만 최적화한다. 그럼 일단 이렇게 해보면 자 뒤에 식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그건 expectation이죠. X는 이제 그 진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X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 로그 dx라는 거는 진짜 이미지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갔을 때 아웃풋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일단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 한다면 x가 들어왔으니까 x는 진짜죠. 진짜가 들어가면 얼마여야 된다 그랬어요? 1이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1이 되면 로그 1이 되니까 이 전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최대화가 되겠죠. 로그 함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1이고 그래서 이 dx는 0에서 1 사이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0에서 1 사이에서 x가 0에서 1 사이에서 했을 때 제일 커질 수 있는 숫자는 1인 거죠. 그리고 dx의 dx가 그러면 오른쪽 식을 또 보면 이번에 이 식은 보니까 z에 대한 식이에요. z가 pzet을 따를 때 pz 디스크리션 할 때 그러니까 가짜 이미지인 겁니다. 지금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z를 샘플링하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진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에서 x를 가지고 오는 거고요. 진짜 데이터를 그렇게 했을 때 1-bgzet은 gzet은 뭐죠? 가짜 이미지입니다. 가짜 z를 제너레이터에 넣어서 나온 이미지니까 gzet은 가짜고 그 가짜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서 했을 때 뭐라고 나와야 되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입장에선 0이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가짜니까. 그럼 얘가 0이 되면 1 빼기 1이니까 로그도 0이 되는 거죠. 그럼 로그 0, 제 1 빼기 0이니까 말했죠. 로그 1이 되는 거죠. 그럼 로그 1이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얘가 최대화가 되죠. 그래서 결국에 아까 여기서
맥시마이제이션을 하는 건데 이 오른쪽의 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는 1이라고 하고 가짜는 0이라고 할 때. 그러면 다 이쪽 다 로그 1이 돼서 최대화가 된다. V 함수가.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번엔 제너레이터 차례인 겁니다. 지금은 제너레이터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냥 본인은 기존에 학습된 제너레이터로 가만히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만 학습을 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미니마이제이션 하는데 반대로 V를 함수를 미니마이제이션 하고 뭐를 최적화하냐면 G를 제너레이터를 이때는 D는 주어지는 겁니다. 앞에서 한번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그 최적화한 애를 그냥 가지고 와서 쓰는 것 뿐이죠. 그러면 오른쪽 식을 보면 일단 원래 이 왼쪽 식에는 G가 들어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상수값입니다.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그래서 얘는 학습하지 않고 오른쪽 것만 학습을 하는데 제너레이터 관점에서는 Gzet이 이제 각자 이미지인데 그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했을 때 어떻게 되길 원하죠? 얘가 진짜다 라고 말해주길 원합니다. 그쵸? 그럼 얘가 1이 되고 그럼 로그 1 빼기 1은 로그 0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최소화가 되는 거죠. 최소화. 아까랑은 반대로. 그쵸? 로그는 이렇게 됐을 때 0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값이 최소화되는. 아, 그러면 제너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똑같은 V라는 함수를 아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맥시마이제이션 했는데 제너레이터는 미니마이제이션 하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에 또 트릭을 쓰는 것이 뭐 의미상으로는 이게 맞지만 얘가 최적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로그 1-x와 로그 x의 경우 얘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랑 얘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거를 는 사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이죠. 그런데 식을 한번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왼쪽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우리 초기값이 x는 0이라고 합시다. 0이면 0의 기울기가 이 정도 되죠. 완만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작아져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기울기가 이렇게 급격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로그 x는 굉장히 이렇게 급하게 생겼죠. 급하게 생겼고 x는 0일 때, 그러니까 x가 0에 굉장히 가까울 때, 0에 가까울 때 굉장히 기울기가 급합니다. 그쵸? 근데 나는 맥시마이제이션이니까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최적화가 용이하게 될까요? 오른쪽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업데이트가 잘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기울기가 작으면 업데이트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로그 1-d gzet을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대신 그냥 맥시마이제이션 하고 그냥 1- 이런 거 빼버리고 그냥 dgzet을 그냥 바로 맥시마이제이션 해보자.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면 돼요? 가짜가 들어갔을 때 진짜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니까 1이 되면 되고 이게 로그 0이라도 로그 1이 되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로그 1이 최대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얘를 1로 만들어준다라는 건 동일한데 다른 식으로 문제를 푼 거죠.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맥시마이제이션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 학습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초반에 제너레이터가 잘할까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할까요? 당연히 만드는 것보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초반엔 아무리 이 GZ을 가짜를 만들면 항상 D가 0에 가까울 거야. 이건 가짜야. 처음에는 제너레이터가 잘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쉽게 얘는 0이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기 값이 0인 거죠. 0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방식이 더 학습이 잘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푼다. 네, 그러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문제, 하나의 VDG라는 함수를 미니맥스 문제로 풀었는데, 푸는 게 이제 이론적인 건데, 프랙티컬하게는 제너레이터 같은,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을 그냥 맥시마이제이션 해주고,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이 식을 맥시마이제이션, 제너레이터 기준에선 새로운 요 펑션을 맥시마이제이션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V가 같은 여기 V라고 썼지만 다른 V죠, 지금. 다른 V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너 한 번 최적화, 나 한 번 최적화, 너 한 번 최적화, 나 한 번 최적화 하다 보면 아까 말한 이퀄리브리엄에 도달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어느 순간 언제까지 하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도저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 못하는, 마치 진짜가 들어오나 가짜가 들어오나 아웃풋이 2분의 1이 된다 라고 말을 해주는, 그러니까 50%, 이건 진짜일 확률도 50%, 가짜일 확률도 50% 라고 말해줄 때까지 제너레이터를 학습시킨다면 제너레이터가 그때부터는 굉장히 진짜와 유사한 디자인을 만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증명을 해봅시다. 진짜 그런지. 그러면 지금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모든 목적은 동일해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과 가장 유사한 제너레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P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 P 데이터와 PG가 거리가 최소화가 될 수 있게. 그러면 또 걔네 문제가 지금 VDG를 미니맥스 문제로 푼다라고 했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어떤 컨셉 관점에서는 사실 이 데이터와 PG가 동일한 디스트리뷰션이면 그 거리가 최소화되면 만족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젠슨 셰넌 다이버전스를 쓰면,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면 이 식과 동일해진다면 이렇게 게임 티어리로 푸는 거나 정말 수학적으로 두 디스트리뷰션이 같다라고 푸는 거랑 동일하구나 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죠. 젠슨 셰넌 다이버전스는 그때 KL 다이버전스, P와 M의 거리, Q와 M의 거리의 반반을 합치면 P와 Q의 거리다 라고 했었던 거였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최적해가 있는지 정말 증명을 해보면, 미니맥스 문제에서 일단 VDG를 먼저 맥시마이제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를 최적화해서, 그럼 G는 기분이죠. G는 기분이었고, 자, P 데이터는 리얼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고, PZ는 Z의 디스트리뷰션인데 우리가 여기서 일단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가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X는 진짜 픽셀의 디멘셔널 벡터고 128 by 128, 그리고 Z는 차원 축소된 레이턴스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로우 디멘셔널 벡터죠. 이렇게 됐을 때 일단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최적화하는 G는 픽스고 D에 대해서 풀려고 하는데, 그러면 얘를 최적해 D 스타 X는 argm x V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VD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D가 최적인 거예요. 그럼 이거 그냥 그대로 이제 요 식은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대로 갖고 오면, 그대로 갖고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원래 Z가 제너레이터를 통과하면 이미지가 되죠. 그리고 그 이미지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Z에서 샘플링 하지 말고 X에서 샘플링하는 식으로 한번 써보자. 어차피 Z에서 뭔가를 샘플링을 해서 GZ를 통과하면 X에도 디스트리뷰션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X의 디스트리뷰션을 PGX라고 한다. 제너레이터를 통과해서 나오는 아웃풋, 그런 그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 거기서 X를 뽑으면,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그럼 GZ은 X로 바꿀 수가 있겠죠?
g 제시 곧 x니까요. 그렇게 하면 일단 이 두 식을 expectation 식은 다음과 같이 고칠 수 있었죠. 여기 밑에 있는 애가 1로 가고 여기 위에 있는 애가 1로 가서 적분되는 거 지난 시간 예전 초반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럼 얘를 이렇게 적분식으로 고쳐주면 같은 x니까 합쳐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인테그레이션으로 합쳐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그럼 우리가 뭐였어요? 결국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다시 위로 가보면 뭔가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D를 최적화해서 그러면 이 적분식을 최대화한다라는 건 결국에 적분식 안에 있는 거를 최대화하면 되겠죠. 이 안에 있는 값이 최대화되면 적분해도 최대화가 될 테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를 다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D스타는 argmax VD인데 아까 적분한 식을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적분한 식의 안쪽에 있는 애를 최대화하자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좀 쉽게 풀어보기 위해서 복잡하니까 얘가 생긴 게 P데이터 X는 A라고 하고 DX는 Y라고 하고 PGX는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좀 단순하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최적화 문제에서 최대점가 해를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함수를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되는 거죠. 얘를 미분해보자. 그럼 미분을 하는데 미분은 어떻게 해요? 로그 함수를 미분하는 식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로그 fx를 x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fx분의 1이 되면서 이 fx를 한 번 더 미분해주는 걸 분자에 달아주는 거였죠. 그럼 그걸 토대로 해보면 이제 얘를 y로 미분을 하는 겁니다. y로. 왜냐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dx인데 dx가 y잖아요. 그쵸? y로 미분해주면 얘는 그냥 y분의 a인 거고 얘는 1-y분의 b인데 안에 있는 걸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b. 그거를 이렇게 합쳐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 그럼 결국에 이 식이 0이 될 때 0이 되는 y가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y는으로 구해주면 결국에 y가 a 플러스 b분의 a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아까 여기 정의한 대로 다시 돌아가서 써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dx는 결국에 뭐냐면 p 데이터 x 플러스 pgx분의 p 데이터 x 일 때 d가 옵티멀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구나. 그럼 이제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일단 최적화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너레이터가 최적화할 차례죠. 제너레이터가 걔를 받아요. 그래, 네가 최적화한 거 내가 그냥 갖다 쓰고 대신 나는 G를 미니마이제이션 할 거야. 그러면 아까 이제 똑같은 V식을 여기다 쓴 거죠. V식을 쓴 거고 또 똑같이 expectation 식을 이용을 해서 적분식으로 고칩니다. 적분식으로 고치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이게 D X를 아까 앞에서 구했죠. 요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풀어 써준 것 뿐이에요. DX를. 그런 다음에 이제 트릭을 또 쓰는데 참 머리 좋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마이너스 로그 4를 한번 해주고 로그 4를 더해주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로인 거죠. 그런데 로그 4를 2의 제곱, 4는 2의 제곱이니까 그럼 2 이렇게 앞으로 가고 2 로그 2가 되고 그러면 로그 2를 두 개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얘를 각각을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더해줍니다. 로그에서 더해주는 건 곱할 수 있죠. 그러니까 2가 곱해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식을 보면 뭘 떠올릴 수 있냐면 KL 다이버전스 식을 떠올릴 수 있어요. P와 Q, KL은 BX 로그
QX분의 PX. 딱 그 꼴로 되어 있죠, 지금. P 데이터, PGX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QX에 해당하는 건 이 밑에 있는 애. 요거의 역수. 그쵸? 2를 넣어준 2가 분모로 들어가면, 그래서 결국에 얘는, 이 적분식은 KL P데이터와 2분의 P데이터 플러스 PG. 얘는 PG와 2분의 P데이터 플러스 PG. 그렇게 되면 또 뭐예요? 이거 JSD로 바꿀 수 있겠네. 얘가 M에 해당하는 거니까. JSPQ는 KLPM, KLQM, M이 이렇게 공통될 때 2분의 1씩. 그럼 JSD로 바꿀 수 있는데 반대로 얘는 이제 2를 여기다 곱해주면 되죠. 그럼 2 곱하기 JSD, P데이터랑 PG가 된다. 그렇죠. 그럼 이게 뭐야 결국에? 마이너스 로그 4는 어차피 상수니까 의미 없고 JSD를 미니마이제이션 해주는 거잖아요. JSD가 뭐예요? P데이터와 PG의 거리잖아요. 얘를 미니마이제이션 해준다는 건 P데이터, PG를 같게 해주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해는 P데이터가 PG랑 같을 때가 해가 되는 거고, 그럼 아까 앞에서 구한 DX가 뭐였어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최적해인데 얘와 얘가 같을 때니까 그냥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 그 말은 DX를 통과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P데이터와 PG의 그 디스트리뷰션이 같다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원래 이렇게 게임 시어리로 풀었을 때 나오는 최적해가 기본적인 제너레이터 모델의 컨셉과 동일하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렇죠? 네,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VA와 겐의 좀 차이점을 살펴보면 VA는 좀 약간 블러리해요. 이렇게 VA로 만든 이 예시고요. 이제 겐으로 만든 예시입니다. 굉장히 샤프해요. 하지만 그리고 VA로 만들면 뭔가 인풋 이미지랑 되게 유사한 애들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제너레이트 겐은 굉장히 좀 새로운 데이터에서 보지 못했던 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VA는 스무스해요. 스무스한데, 그러니까 모든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좀 스무스하게 학습하는데 걔는 모드 콜랩스가 잘 일어나요. 이 모드 콜랩스라는 게 뭐냐면 잘 나오는 데서만 이미지가 잘 나오고 이렇게 이상한 곳에서 뽑으면 이상한 이미지가 또 나옵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 얘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학습을 하는 거고 얘는 그냥 속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속이기만 하면 되니까 제너레이터가 잘 만드는 것만 계속 잘 만들어내는 쪽으로 학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드 콜랩스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게임 티어리 식으로 학습을 하면 주고받으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학습을 하면 컨버전스가 잘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발산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스테이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러니까 둘 다 사실 제너레이터를 위해서 만든 거기는 한데 보통 VA는 그래도 차원 숙소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새로운 걸 만들 땐 겐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보시면 이제 VA는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떤 디스트리뷰션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걔는 좀 그냥 속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디스트리뷰션을 샤프하게 이렇게 학습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네 끝입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가시면 예제 코드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 펑션과 제너레이터의 로스 펑션만 적어주면 나머지는 다 그냥 뉴럴 네트워크일 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어드밴스드 된 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어드밴스드 됐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겐이 너무 많이 발전을 하고 새로운 모델이 너무 빠르게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나온 모델들은 사실 최신 모델도 아닙니다. 최신 모델이 아니에요, 전혀. 하지만 기본 겐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DC겐, 딥 컨볼루셔널 겐이라는 건 쉽게 말해 뉴럴 네트워크 대신 컨볼루션 레이어만을 사용한
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는 워낙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파워풀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잘 되더라.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는 뭐 이런 뭐 풀링 레이어는 어떻게 하고 엣지 노멀라이제이션 액티베이션 펑션은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대신 풀리 커넥트 히든 레이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순수하게. 그리고 이제 DC겐에서 정말 재밌는 결과를 보여준 게 일단 Z에서 샘플링을 합니다. 이렇게 웃는 여자 얼굴들을 샘플링을 한 다음에 이 샘플들의 평균값, Z스페이스 평균값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그냥 웃는 얼굴에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일반적인 여자의 얼굴들을 또 찾은 다음에 Z스페이스에서 평균을 냈더니 일반적인 여자의 얼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남자의 얼굴들을 Z스페이스에서 뽑은 다음에 평균 내서 Z에서 찍어봤더니 일반적인 얼굴이 나와요. 그런데 얘네들을 Z스페이스에서 웃는 얼굴 여자에서 여자를 빼고 그 다음에 일반 남자를 더했더니 웃는 남자가 나오더라. 그리고 그 웃는 남자 근처에 봤더니 다 웃는 남자더라. 참 재밌는 거죠. 아, 뭔가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정말 뭔가 의미 있는 스페이스구나. 왜냐하면 만약에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아닌 X 스페이스, 픽셀에서 스페이스에서 이런 세 장을 뽑은 다음에 평균을 내면 이렇게 블러리해질 수밖에 없죠. 세 장에서 뽑은 다음에 블러리, 세 장에서 뽑은 다음에 평균을 내면 블러리한 이미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빼고 더하면 알 수 없는 애가 나오죠. 그래서 픽셀 스페이스는 분명 피처를 설명할 수 없는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리절트가 아무 의미가 없지만 Z 스페이스에서 뭔가 더하고 빼는 거지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피처들을 빼고 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여준다. 안경을 낀 남자, 안경을 안 낀 남자를 빼고 안경을 안 낀 여자를 더해주면 안경을 낀 여자가 나오더라.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픽셀 스페이스에서 X 스페이스에선 그렇게 해봤더니 전혀 의미 없는 사진이 나온다. 그래서 DC겐 또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겐 스트럭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배웠던 겐의 스트럭처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C겐이라고 해서 컨디셔널 겐이라고 해서 내가 뭐 학습을 하고 나서 Z에서 이제 아무거나 샘플링을 하면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데 얘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컨디션을 붙여주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M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0에서 9까지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컨디션을 원하는 인코딩으로 해서 넣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또 나오지만 그리고 인포겐은 뭐냐면 유사한 방법인데 유사한 방법이란 얘는 내가 그 중요한 어떤 그 캐릭터를 정해주지 않고 컨디션을 정해주지 않고 알아서 너가 학습을 해보고 제일 중요한 거를 뽑아줘.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엠리스트에서 숫자일 수도 있고 혹은 기울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겐이라는 건 뭐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오토 인코더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 성능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걸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원래 뭐였죠?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진짜면 들어오면 1, 가짜 들어오면 0이라고 뱉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토인코더는 진짜가 들어오면 복원이 잘 되고 가짜가 들어오면 복원이 안 되게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더 잘 학습을 하더라.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컨디셔널 겐, C겐 같은 경우에 여기에 내가 숫자 라벨을 같이 학습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도 이 라벨을 알고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디스크리미네이터도 그 라벨의 정답을 알고 디스크리미네이션 할 수 있게 해주면 결국에 나중에 이 C값을 다음과 같이 조정을 해주면 0일 때는 0만, 뭐 1일 때는 1만 그러니까 원하드 인코딩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내가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잘못 갖고 온 것 같네요. 인포겜에서 갖고 온 거.
그리고 비겐 같은 경우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게 이제 오토인코더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넷 로스 펑션이 오토인코더고, 위가 들어왔을 때 오토인코더를 통과한 복원된 거에 타입을 계산을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는 잘 복원이 되고 진짜는 굉장히 값이 작아지고, 가짜가 들어왔을 땐 로스 값이 커지게 학습을 하고요. 제너레이터는 가짜가 들어왔을 때 작아지게 로스 값이, 그래서 잘 복원이 되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 제너레이터는 얘만 갖고 있으니까, 근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두 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균형을 맞춰서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러면 이 웨이트가 붙잖아요. 이 웨이트 K를 학습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균형을 잘 맞추어서 학습하도록 만든다 라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비겐의 특징은 또 컨버전스를 매저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버전스가 잘 됐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도 또 코드가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겐주라고 해서, 이거는 매년 퍼블리시가 되고 있는, 혹은 아카이브에 올라오고 있는 이제 겐 페이퍼의 개수를 본 겁니다. 사실 그 전체 개수는 이걸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요즘 2020년까지 왔으니까 더 많아졌겠죠? 너무 많은 거죠. 얘네 종류가. 그래서 보면 좀 유명한 겐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집의 가구들을 생성해낸 이미지들을 보면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고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프로그레시브 겐, 엔비디아에서 만들었던 이 겐을 보면 사람의 얼굴들이 너무 선명해서 정말 이게 실제 사진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동영상인데, 동영상도 온라인으로 녹화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음처럼, 그러니까 지금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다양한 얼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학습을 해가고 있는 건데, 와, 정말 며칠을 이렇게 학습을 했더니 정말 놀랍도록 선명한 사람 얼굴을 만들어내더라.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모델이 잘 학습되었는지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했죠. Z스페이스에서 얘가 계단식으로 학습된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학습이 컨티뉴어스하게 됐으면 학습이 잘 된 거다. 그래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얼굴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겐의 특징을 조금 더 다른 영역으로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 도메인 트랜스퍼, 그래서 말 사진을 얼룩말 사진으로 바꾼다든지, 사과를 귤로 바꾼다든지, 텍스트를 치면 그 텍스트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든지, 스케치만 하면 색깔을 입혀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2019년도에는 이제 빅벤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레졸루션의 이미지도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